동은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그 다른 거실에 조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른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심리학으로 보는 더 글로리 리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어썸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핑계가 하나 있잖아요. 바빴다. 네,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하지만 핑계는 어디까지나 핑계죠. 다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뒷북을 좀 올려볼까 해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다들 보셨죠?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어떤 장면들에서는 저거 심리학으로 좀 풀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에서 찾을 수 있는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으로 보는 더 글로리 리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심리적 안전 기지입니다. 그 9화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문동은이 주여정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잖아요. 그때 여정이가 이제 동은이한테 아직 당신이 있을 방을 다 못 꾸몄다. 조만간에 침대 하나 사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동은이가 그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그 침대 말고 이미 다른 걸 주문했다. 내가 조립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후에 이제 동은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그 다른 것이라고 말했던 그게 거실에 이미 조립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다른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거는 텐트였어요. 동은이가 주문한 텐트를 여정이가 조립도 하고 예쁜 조명도 달아주고 장식도 달아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동은이가 그 텐트를 이곳저곳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 대사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게 안쓰럽게,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동은이가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살아왔을까? 좀 짐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좀 느껴지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반짝이고 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게 동은이한테는 참 낯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유일한 핏줄인 엄마조차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잖아요.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동은이가 자기 엄마랑 막 육탄전을 벌인 날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엄마가 동은이네 학교 찾아가서 막 깽판 치고 학부모들한테 촌지받고 이렇게 했던 걸 동은이가 알게 되면서 막 싸움이 크게 벌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은이가 이제 원래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 앞에서 단 한 번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성통곡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일말의 모성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게 너무 절망스럽고 또 서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이면 손절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부모는 내 선택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화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제 동은이가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밖에서 그 주여정 그 사람이 사부작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래서 동은이가 약간 쌀쌀맞게 이렇게 탁 쏴붙이거든요.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요? 이렇게 하니까 주여정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티내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저는 좀 넌 혼자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말아라. 곁에 내가 있으니 라는 말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엄마는 좀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은이가 산 게 왜 침대가 아니라 하필 이렇게 작은 텐트였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진짜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상처받았던 그날에 왜 하필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건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심리학의 애착 이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착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하나 딱 다른 점이 있다면 애착 이론의 핵심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존이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이 두려움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혹은 더 큰 혹은 더 힘이 센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과의 관계, 그 안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통틀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살기 위해서 애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것은요, 이런 애착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애착을 느끼는 대상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안전기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안전기지는 쉽게 말하면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늘 존재하고 나에게 기꺼이 품을 내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피난처이자 애착 대상인 셈인 거죠. 그럼 이런 애착, 안전기지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형성되는 걸까요? 애착 이론가들은요, 애착이라는 게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최초의 안전기지는 엄마 혹은 주 양육자인 셈인 거죠. 그래서 유아가 양육자에게 보내는 신호를 양육자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비교적 일관되게 반응을 한다면 유아는 양육자를 좀 신뢰하게 되겠죠. 아,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애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 더 글로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동은이는 불행스럽게도 엄마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은이는 제 손으로 안전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좋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죠. 공장에서 동은이가 이렇게 밤마다 공부할 때 까치발 들고 움직이면서 배려해주던 공장 동생 성희라는 인물도 있고요. 또 삶은 계란 이렇게 동은이 손에 쥐어주면서 막 걱정해주는 명랑한 년 현남이라는 인물도 있고 내가 너를 위해 망나니 칼춤도 추겠다라고 하는 주여정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은이가 직접 만들어낸 애착관계, 심리적 안전기지들이겠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안전기지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공간, 특정 활동, 특정 물건들도 나의 애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동은이의 텐트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 여정인의 집이 엄청 으리으리하잖아요. 그 집 한편에 이렇게 작은 텐트를 설치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으로 쓰는 것도 동은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혹은 포근한 안전기지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텐트 안에서는 자기 감정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또 충분히 슬퍼할 수 있으면서도 또 완전히 홀로 있진 않잖아요. 밖에 이제 주여정이 왔다 갔다 해주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충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사람, 물건, 공간 혹은 행동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 글로리로 알아보는 심리학 개념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심리적 안전기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과 애착을 형성하는 이유, 또 안전기지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쓰는 이유, 동은이가 침대가 아닌 텐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결국 모두 다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존을 위협받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또 그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내가 의지할 대상과 또 그 대상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또 꼭 필요한데요. 애착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신뢰입니다. 애착의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바로 애착의 핵심이거든요. 신뢰는 얼마든지 연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보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을 먼저 주고 의지할 수 있는 품을 먼저 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대상과 애착 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는 더 이상 유아 때처럼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작고 힘없는 유아기일 때는 의지할 어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사실상 부모님이 그 역할을 다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훨씬 다양한 애착 대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기지도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고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안전기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곧 나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애착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기도 하니까요. 남을 믿고 나를 믿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동은이의 텐트처럼 반짝이는 벽으로 이루어진 안전기지가 꼭 만들어질 거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심리학으로 보는 더 글로리 리뷰 2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어서 다시 만나요. 안녕!